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거를 했었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사인이다, 코사인이다, 자, 탄젠트다라는 말의 의미는 넓게 생각해서 지구상의 많은 나라가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에서의 직각삼각형이나 한국에서의 직각삼각형, 아프리카에서 직각삼각형은 그 원리는 똑같아요. 단지 용어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빗변에 대해서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난 영어 몰라요. 영어로 해서 뭐 여기도 영어가 되겠죠. 뭐 여기는 중국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대신에 분수에서는 꼭 알아둘 거는 뭐냐 하면 분수는 나누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분수는 비교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비교.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밑변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탄젠트는 뭐예요? 자, 밑변에 대해서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하고 사인 시타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전기 기사 공부를 할 때에 제목을 한번 정해 볼까요? 왜 사인이라든가 코사인, 탄젠트 등을 알아야 되나? 알아야 하나? 막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력 계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좀 더 세분화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전력 계통이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 그건 유효 에너지가 되겠죠. 이것을 발전기 속에 집어넣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보내줘서, 자, 이렇게 가겠죠. 하나만 그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수용가로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제 부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또 볼 수, 앞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전력 계통은 이렇게 에너지를 변환하는 발전전기 사업자하고 운반 사업자, 자, 운반 사업자 다시 이거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수용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가 을이에요. 을. 그 다음에 여기가 갑이에요. 수용가가 갑이죠. 네. 자, 이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갔다. 그러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가게에서 주는 거를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를 사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사오는 거죠. 왜? 내가 갑이니까. 가게 주인이 갑이면은 갑이 주는 대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여기에 전구를 켜고 싶어요.
나는 전구 켜고 싶어. 예. 전등을 켜고 싶다 이거죠. 여기다가 이제 전등을 이제 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디다 쓸까요? 왜 이렇게 쓰냐 하면 자, 전등이라는 거는 뭐예요? 전등이 전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등이라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뭐가 됩니까? 등잔불, 즉 빛에너지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예요. 네. 그러면 전등의 스위치를 놓잖아요. 이렇게 딱 놓으면 수용가가 값이라고 그랬죠. 뭘 달라고 그랬어요? 유효 전력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값. 자, 유효 전력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수용가가 말하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지금 빛에너지가 필요하니 빛에너지로 변환될 에너지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돼요? 빛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슨 전력이 되는 거예요? 유효 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아니야 나는 지금 자속이 필요해. 자속. 네. 그러면 자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속은 우리 생활에 유효한 에너지가 아니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자, 뭐죠? 빛, 열, 운동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요 전력은 자석이니까 코일로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얘가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요렇게 있단 말이죠. 나 이거 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선 자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을이니까 값이 달라는 걸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또 이렇게 오겠죠. 예, 이렇게 올 거예요. 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또 색깔도 뭐 다른 걸 써가지고 이왕이면 좀 분리가 되는 색깔을 써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여기다 이렇게 이제 녹색을 하나 이렇게 여기로 갖다고 치자. 자, 이렇게 갖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 녹색 전력은 무슨 전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냐 하면 유효 전력이 아닌 것이 뭐예요? 무효 전력이죠.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나와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로에는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부하가 어떤 전력을 요구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부하가 뭐야? 수용가가 나는 뭐가 돼? 무효 전력만 필요해. 라고 하면 무효 전력만 가는 거고요. 나는 유효 전력만 필요해. 그럼 유효 전력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수용과 값이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사인, 코사인 부분에 들어가서 유효, 무효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것을 왜 이거를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계통의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지나가는 이제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차후에 내가 전력공학 쪽에 용어 정리편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가는데 요거를 요렇게 합한 것을 우리는
피상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존재를 하는 것이 있고, 피상전력은 두 개의 전력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하고 얘를 합할 때에는 이렇게 합해야 된다는 거 잊어먹지 않으셨죠? 예. 예를 들어서 유효전력이 80이다. 그럼 무효전력이 60이다.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상전력은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합한 거니까 80 플러스 60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어디서 오고 있어요? 발전기에서 지금 오고 있죠? 움직이고 있어요. 자, 오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무슨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예요. 지금 형태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운동 에너지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석할 때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에너지 상태를 갖다가 해석할 때에는 운동 에너지 개념, 즉 벡터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얼마가 되느냐? 140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얘는 두 개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 얘를 갖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요거 이제 지워도 되니까. 지금 여기에 유효와 무효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140이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힘이. 근데 얘네들을 계산할 땐 항상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직각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됩니까? 유효와 무효를 이렇게 직각으로 표기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요게 되겠죠. 요게. 예. 요것이 바로 뭐가 돼요? 유 더하기 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지금 80이고 이게 60이면 14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하면 이렇게 돼서 유가 80이고 무가 60이 돼서 합이 얼마가 된 거예요? 이 전체의 길이가 140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뭐가 돼? 다르죠? 전혀. 예. 그래서 이거를 이게 실제로 갖고 있는 나타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건 벡터 방식, 운동 에너지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해서 점점 이렇게 찍어줘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80에 60이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100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80 더하기 60 그러면 그냥 뭐가 됩니까? 야, 유효가 80이고 무효가 60이야 라고 할 때는 그럼 합하면 얼마가 될까? 라고 할 때는 얼마가 돼? 100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옆에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80 더하기 60인데 어떻게 100이지? 쟤네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러한 뭐가 돼? 계산 과정이 되는데 요것은 이제 밑변, 높이 이렇게 해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요 편은 좀 길어서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또 더 뒷부분 얘기를 할게요.